자, 오늘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도토리님하고 민다나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제 주말 3일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제 연휴가 이제 5월달 돼야지 좀 있죠, 그죠? 5월달쯤 돼야 또 연휴가 쭉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쉬지 않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잘 올라왔어요. 각각 1% 이상씩 올라왔는데 지수가 왜 올라왔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요 주제는 한동훈 씨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제 특히 지난주부터 얘기를 자꾸 꺼냈죠.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여기 그 DTNCR로 여기에 또 상한가가 나왔고 몇 종목이 또 들었죠, 그죠? 5%에 또한 12% 올라왔고, 그래서 이게 총선 이제 D-40일 전후로 움직이는 거다.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놨고, 최근에,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방송 안 했군요. 그때 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목요일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총선 D-40일 전후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라. 그랬는데 정확히 맞았죠, 그죠? 네, 그것도 풀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자,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지수는 각각 1.2, 코스닥은 1.1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굉장히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증시가 잘 끝난 게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여기 보시면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자, 하늘이 어딘지 모를 만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워렌 버핏 할아버지도 경고를 하셨죠. 네, 카지노 같다. 미국 주식이 너무 다 비싸져가지고 살 주식이 없어서 내가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경고한 거예요, 그게.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뽑았죠. 무려 4% 급등을 해서 미국의 이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주로 반도체 관련주들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쪽은 그냥 다 보통이었어요. 다우지수 보시면은 올라간 게 별로 없죠. 플러스 0.2%. 그런데 나스닥 지수는 1.1%.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옆으로 횡보하다가 한 달 내내 횡보하다가 또 올라온 거예요. 뭐 때문에? 반도체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단언컨대라는 표현을 쓰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주들이 모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2차전지 관련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2차전지 관련주가 처음에 막 올라갈 때는 에코프로가 막 올라갈 때 초창기 때는 어땠어요? 중소형 2차전지주도 많이 갔죠. 근데 맨 마지막에 에코프로가 가고 또 가고 미친듯이 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네. 자, 얘기 빨리 하고 대선주 얘기하죠. 그러니까 2차전지가 작년에 처음에 이게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이만큼 쭉 작년 봄 쭉 올라왔을 때 그때는 중소형 테마주들도 많이 갔어요. 2차전지, 리튬 이런 쪽에서. 근데 마지막에 이만큼 뽑을 때는 그때는 얘네들만 갔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중에서 선택받은 몇 개의 종목만 올라가고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중소형주는 제대로 가지도 못했고, 물론 따라간 게 몇 개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었죠. 미국의 반도체주들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기는 가는데 그냥 몇 개만 가요. 근데 더 웃긴 거 뭐냐면 돌아가면서 가요. 무슨 진짜 그 물레방아 이렇게 돌리듯이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너, 다음엔 누구, 다음 주엔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 이만큼 뽑죠, 그죠? 이만큼 뽑고 나서 이제 떨어지나 싶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 떠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올렸어요, 반도체를. 올해 1월달부터. 그러다가 조금 이제 힘이 딸리니까 누가 튀어나오느냐, 그냥 이건 두서없이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으니까. 반도체 같이 가는 게 AMD가 있어요.
AMD. AMD도 1월 달에 따라서 올라왔었고요. 최근에 쉬다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좀 오른 거예요. 급등했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누가 갔냐면 ARM이라고 있어요. 영국의 반도체 저기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2월 달에 뽑습니다. 2월 달에 무슨 진짜 칼 뽑듯이 쫙 뽑아요. 얼마나 많이 급등한 거냐면 처음에 이게 47%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다음 날 29% 이틀 뽑았어요. 이렇게 쫙. 이게 대형주입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거의 독점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예요.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 돌아가면서. 어제는 이제 뭐가 갔냐면 델, 미국의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델이라는 컴퓨터 회사 아시죠? 이게 1, 2월 달에 그냥 뭐 쪼매쪼매 올라오다가 금요일날 뭐 실적이 뭐 AI 서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적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30% 정도 급등을 합니다. 정확히 31%. 그러니까 긴 말 안 할게요. 제가 그때 반도체 관련주들 저는 근데 과열이라고 본다. 우리는 손을 안 대려고 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전문가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다음날부터 운봉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다. 개미들 더 꼬시려고 더 지금 올릴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라 특정 종목 몇 개, 좀 이미 좀 이렇게 유명한 기업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고. 네? 근데 길게 설명 안 하고 딱 두 가지만 제시할게요. 작년에 2차전지 개미들 물려가지고 어땠어요? 정말 죽을 고생 하셨죠? 2차전지 특히 뒤늦게 들어가가지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던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물렸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지금도 들고 있어. 2차전지 그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 관련주도 사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사세요. 네. 본인이 원하시면 사셔야죠. 근데 대가는 분명히 따라올 거예요. 내가 쉬운 길을 선택했을 때 지금 신고가 나고 있는 그 종목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게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대가가 와요. 그거에 대한 이제 상당한 이제 보응이라고 하죠. 그거에 따른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혹을 참고 힘들죠. 참고 또 참으면서 버텼을 때 그거에 따른 또 보응도 오죠. 누가 돈 버는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가 또 뭐냐면 낮에 우리 현대한테 이 얘기도 좀 했었지만 반도체하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요게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이거하고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요즘에 막 신고가 난다고 난리지기고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밀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괴로웠잖아요. 미국에서 뭐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2차전지를 뭐 미국에서 생산하는 걸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 되게 애먹었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게 뭐예요? 미국 바이든이 밀어붙인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도 ETF 그 현물 거래인가요? 네. 현물 ETF 거래. 그것도 승인 난 게 바이든 정부거든요. 근데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세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트럼프 아저씨가 돌아왔어요. 그럼 바이든 아저씨가 했던 대부분의 정책을 아마 폐기시킬걸요? 국익에 맞는 거면 냅두겠지만 어지간하면 폐기시킬걸요? 가장 강력하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예요. 세력이 여기서 이걸 왜 이렇게 그죠? 네. 돈을 많이 쓰면서까지 이렇게 올릴까요?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해보시고 판단도 잘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반도체를 꼭 사야 되겠다 사보세요. 네.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그분들 거겠지만 거기서 흘리게 될 피눈물도 본인 몫이니까요. 네.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워렌 버핏을 좋아해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그분의 단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아주 밝진 않은데 넌지시라도 알려줘요. 넌지시 이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주식계의 어른이에요. 어른.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실제로 하세요. 나이도 실제로 연세도 많으시지만 그런 책임감이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난 그런 부분이 그분한테 가장 좋아요. 그분이 최근에 뭐라 하셨잖아요. 그 정도 되는 그 어르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는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점잖게, 그죠? 그분이 하신 얘기를 잘 새겨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되게 급등 많이 했을 것 같죠? 일부가 급등했어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일부는 급등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고점놀이 하고 있습니다. 네, 꽃놀이표 같은 그런 느낌? 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 밑바닥에서 개미들이 이제 다 버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 테마주들이 올라오죠. 지금부터는 이제 좀 천천히 얘기할게요. 또 이제 그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얘기 또 너무 오래 하다가 시간 다 뺏길까봐 마음이 좀 급해갖고 말을 좀 빨리 했어요. 10분 안에 끝났네. 자,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보시고 일단 돌아가는 상황 파악을 좀 한 다음에 먼저 하고 나서 하나하나 뜯어서 얘기를 해보죠. 보시면 DTNCRO가 상한가에 갔어요. 아마 무방위원분들은 아마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끝났다고, 그죠? 네. 예, 전 지금도 이거 끝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낮에 그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오늘 이거 잘하면 상한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건데 아침에 그냥 뭐 크게 안 올라갔을 때 그때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상한가 가더군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지금도 DTNCRO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말하는 끝났다는 얘기는 저번에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이런 상승이 또 나오겠느냐? 달랑 조정 한 달, 두 달 받고 여기서 바로 또 간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좋겠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기적이에요, 기적. 네.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가끔씩 이제 정고점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있지만 네. 톰 크루즈가 나온 거의 미션 임파서블 급이에요. 그래 보죠. 어쨌든 자, 네, 아무튼 상한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DTNCRO를 지나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무방에서는 내가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라이브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라이브는 낮에 하는 우리 회원들 네, 전용 방송인데 제가 이제 여기 요 정도 지나고서 여기를 지나고 여기쯤부터 이제 슬슬 이제 대손주 얘기를 했었죠. 다시, 그죠? 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서 포기를 많이 했을 거다. 그리고 수많은 호재가 나와도 안 가기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된다. 총선 전에 가든 후에 가든 가기는 갈 텐데, 그죠?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자리다. 왜? 사람들 관심도 없고, 그죠? 설마 올라가봤어?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난주 목요일날이 이제 마지막 지난주에는 목요일날 방송하고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얘기 해놨잖아요. 잠깐만 유튜브 올린 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언제부터 잠깐만요. 요 그림 요거 잘 보이시는 분들은 1번 찍어주시고요. 혹시 안 보이시면 4번 찍어주세요. 이거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 네, 잘 보이시죠? 네네. 돌멩이님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몇 분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건데 이게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에 이제 저녁 방송한 거를 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뭐 거의 뭐 원본이긴 한데 요걸 이제 유튜브에 올린 내역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얘기 위주로 하다가 여기 맨 밑에 2월 23일 날 이렇게 한 열흘 전이죠. 여기 보이시나요? 2월 23일 날 민주당 공천 파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점이 가경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끝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6일 날은 매년 찾아오는 3월달, 5월달 개별주 테마장에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27일 날 지난주죠. 27일 날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네. 뭔 얘기예요? 조국신당. 그때 화천기 이런 거 올라왔었고, 실제로 조국신당 지지율이 지금 비례정당이긴 하지만 한 9% 된대요. 그러면 국회의원 몇 명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대로만 된다면. 그리고 28일이면 수요일 날인가? 이때는 뭔 얘기예요? 의사파업, 한동훈 관련주, 눌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요거 올렸다가 네, 그때 김홍땡이라는 분한테 연병하네 이러면서 이제 네, 욕을 얻어먹었던 네, 김홍땡 씨 이거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29일이면은 지난주 목요일 건가 보다, 그죠? 네. 목요일 날 이렇게 이제 금요일 올라왔겠죠? 요게 이제 목요일 날 했던 거예요. 총선 D-42일 지금부터 집중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한 일주일, 길게 보면 2주?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 네. 한 열흘 전부터, 대략 열흘 전부터 한동훈 테마주 얘기를 쭉 하고 있던 건데, 왜 그랬냐면, 아이고, 저번에가 언제예요? 제가 한번 여기서 한번 따끔하게 한번 했던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왜 대답도 안 하시고, 인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느냐. 평상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회원가입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인사하라고 뭐 강요를 합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해도 너무 반응이 없으시길래 그때 한번 뭐라고 했었는데, 그날 원래 해주려고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총선 D-41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총선이 4월 10일이니까 네, 그 이제 40일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D-Day 모르시는 분 없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 당의 공천 마무리가 대략 이 정도에 끝난다. 공천 마무리가 되는 게 왜 중요하냐? 각 이제 당에서 또 각 지역마다 어떤 후보들이 나올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그 사람과 상대방, 그 사람을 쭉 넣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무지하게 돌려요. 그래서 4월 10일 날 어느 당이 이길 것인지, 그리고 총선을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이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 야당 지지율, 그걸 이끄는 이제 그 수장들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총선을 예측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국회의원 금 배지 달으려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치고받고 폭로하고 막 울고 불고 막 뜯고 싸워요. 되게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실제 요번에 그랬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심했죠. 근데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거죠. 진짜로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은 뭘로 해요? 돈과 사람, 그리고 말, 입 하죠? 입으로 싸우는데, 오늘 느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총선 D-37일인가 36일인가 그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재명 씨 말투가 바뀌었어요. 공천 끝나게 D-40일 전하고 D-40일 지난 후하고 지금 말투가 바뀌었어요. 제 말이 믿기지가 않으면 오늘 저녁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이재명 씨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노골적으로 이재명 씨 공격합니다. 이재명 씨가 못 참죠? 자기도 공격을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바로 날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쪽에서 대포를 쏘면 저기서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 쐈어? 오는 거 확 쏘고 막. 네. 서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으로 싸워야죠. 이쪽에서 100만원 던졌으면 저쪽에서 100만원 받고, 자 50만원 더 150만원 던지고, 반대편에 이게 뭐냐면 저를 뽑아주시면 100만원 드릴게요. 아니 우리 뽑아주시면 150 드릴게요. 뭐라고? 우린 200 이런 식으로. 그래요. 어차피 돈 쏜 거니까. 그죠? 이제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총선 이 공천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에요. 이번 주에 아마 거의 다 끝날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요 시점부터 해서 이제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정확하게 맞았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 실망을 많이 했을까요?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실상 경험이잖아요. 경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험은 다 무시하고 본인들의 생각대로 본인들의 계획대로만 한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게 여기 3,000원대거든요. 저기 3,400원. 3,000원대 주식이 3,400원짜리가 24,000원이 됐어요. 19,000원이 거의 2만원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아니다. 2만원에서 올라온 거구나. 3,400원짜리 24,000원이 됐으니까 2만원 이상 증가. 6배, 7배 올라온 주식이 이게. 근데 7배는 올라온 주식이 여기서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주식을 샀거나 아니면은 홀딩하고 있던 사람들은 왜 홀딩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의 계획은 구정이 2월 8일인가 뭐 2월 10일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구정 때까지 더 큰 수익을 내고 팔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계획이었던 거죠. 누구의 계획? 개미들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계획은 항상 말 그대로 계획대로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거래도 많았죠. 그냥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점대비 반토막 이상 난 거 아니에요. 거의 3분의 1 토막 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떨어질 때가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는 3분의 1 토막이 여기에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계획은 3분의 1 토막이 아니라 3배짜리 수익이겠죠. 3배 정도 먹으려고 겸손하게 여기서 이제 한 3천만 원 넣었으면 겸손하게 3배, 그러니까 1억 정도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겸손하게 그랬는데 뜻대로 안 되고 3분의 1 토막, 즉 3천만 원이 1천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들한테 막 욕하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난 이걸 추천한 적도 없는데 난 여기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저도 이제 지켜만 보고 있었죠. 여기서 해줄 게 없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드렸죠. 여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그래야 털릴 사람 털리고 나갈 사람 다 나가야 그래야 이제 바닥 나오고 올라온다고 그랬었죠. 실제로 이게 요까지 이제 쭉 뺀 거예요. 어떻게 비유를 드릴까요? 제가 이런 비유 자주 드는데 정말 하다가 너무 이렇게 더러운 옷이 있잖아요. 더러운 옷이라든가 뭐 더러운 수건이라고 할게요. 아니 뭐 이래 저렇게 해도 빨래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최후의 수단이 뭐죠? 락슨물에 담가버리면 돼요. 그러면 하얘져요. 모든 게 다 사라지죠. 네. 락슨물에 담궈본 거랑 이게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락슨물에 담근 거라니까. 네. 생각만 해도 그죠? 독하죠, 그죠? 네. 이걸 왜 비싸게 사서 난리를 치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쯤 되니까 제가 슬슬 얘기를 꺼내잖아요. 여기 보시면 21선 유로 살짝 올라왔는데 거리 없어요. 근데 눈치를 채잖아요. 이게 언제쯤이냐? 날짜를 보시면 대충 2월 20일쯤이에요. 올라타서 쭉 이제 안착시키는 거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준비들 하시라고. 근데 한동훈 테마주가 작년에 여기 11월 말에 12월 달에만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이 대선주 급등하는 거 보고 우리 방에 신규로 들어왔던 그 회원들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 당시에 대선주 하려고 신규로 들어왔던 회원들이 지금은 그 사람들 거의 없어요. 들어와서 수익 난 것도 있고 아직도 들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대선주를 다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어떻게 전문가 방에 한 달 딱 있어보고 모든 걸 다 결정하십니까? 주말 빼면 한 달이 20일인데 20일 동안 뭘 그것도 문자반으로 들어와서 뭘 알겠어요. 그 전문가의 스타일을.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의 일부를 얘기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더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열광했던 한동훈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한동훈한테 실망했다는 거죠. 한동훈 씨한테.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왜? 아니 대통령 지지율 올라 한동훈 씨 지지율 계속 올랐죠. 민주당 공천 파문 이게 불거진 지가 며칠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 때려친 거라 이게.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가는데 요게 그 상한가 갈 때 여기 있죠. 여기 떨어지다가 보면 거래가 되게 많은 자리가 여기 있죠. 이게 악성 매물대예요. 악성 매물대인데 여기를 그냥 무시하고 상한가 갔어요. 그렇게 많은 거래량도 필요가 없었고요.
오늘 상한가 갈 때 분 차트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침에 쭉 올려요. 2시간 정도 횡보하다가 또 쭉 올려요. 1시간 정도 횡보하다가 그냥 상한가 들어가 버렸어요. 올라갈 때마다 거래를 쭉쭉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동차로 따지면은 승차감 제일 좋은 명품차. 네. 네. 상상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타보신 차 중에 제일 좋은 차. 네. 정말 좋은 차. 그냥 쭉 들어. 이 얘기는 뭐예요? 개미들 싸그리 다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에 유튜브 한쪽은 지금 50명 좀 안 들어오셨고요. 한쪽은 30명이 좀 안 되시거든요. 11월, 12월 달에 한동훈 씨 테마주 인기 좋을 때 지금보다 각각 2배 이상씩 있었습니다. 이쪽에는 80명, 이쪽에는 50명, 60명씩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반도 안 되는 거예요. 반 정도밖에 안 돼요.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한 달 새. 왜? 또 얘기하지만 본인들 계획대로 안 됐으니까. 이해가시죠? 상한가 간 거예요, 이게. 조용히 있다가. 이게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 추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제가 DTNC로는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DTNCRO가 이게 제가 저녁 방송 때도 여기서 얘기했었을 겁니다. 아마 지난주에 DTNCRO가 요번에 한동훈 테마주가 총선 D-40일 지나고 나서 한동훈 테마주가 올라오게 되면 그 대장 역할을 아마 DTNCRO가 할 것 같다. 왜냐하면 DTNCRO가 앞에서 이제 11월 달부터 올라온 급등주기 때문에 이게 상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오파스넷이나 이런 거는 너무 오래됐고 최근에 11월 달에 급등하면서 1등 했던 게 이거기 때문에 무려 7배나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올라오죠. 상한가 갈지 안 갈지 오늘 100% 몰랐는데 상한가 가더군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한가도 너무 잘 간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이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네. 내일 또 상한가가 나올 가능성. 네. 근데 상한가가 설령 하나 더 나와도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 앞에를 바로 통과할 가능성은 전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걸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본 적은 있긴 있어요. 옛날에 쌍방울 같은 거. 옛날에. 네. 근데 거의 없어요. 네. 가능성은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왜 급등을 한다고요? 왜 이게 급등할 거로 예상했냐면 이게 상징적이니까. 정확하게 맞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대신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는 못 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DTNCRO가 급등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한동훈 테마주 가네? 라고 쳐다만 봐요. 지금은. 이거 바로 안 사요. 왜? 물릴까봐. 앞에서 선비를 통학 나는 거 봤잖아요. 그쵸? 네. 지금도 겁먹어서 안 들어온다니까. DTNC로 가니까 DTNC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오파스넷이 12%? 오파스넷은 좀 끝났다라고 본다니까요. 상승이 4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또 많이 받고 아직 시간이 또 대선 때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는 올라온 거예요. 왜? 낙폭관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방 거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8%짜리 양봉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낙폭관리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자꾸 돌아오면서 얘기하잖아요. 태양금속 이런 거. 난 이걸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보고는 계셔라. 태평양 물산 쭉 있다가 6% 올라오죠. DTNCRO는 상한가를 갔는데 왜 태평양 물산은 상한가를 못 갔을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서 상세하게 얘기 못 해드리겠는데 떨어질 때 DTNCRO는 정말 패대기를 쳤어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패대기를 쳤는데 태평양 물산은 천천히 떨어졌어요. 천천히.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DTNCRO는 번지 점프를 한 거고 태평양 물산은 아주 큰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래서 못되게 한 게 반등도 세게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오픈롤, 요거는 이민정책주죠. 태평양 물산이랑 차트가 거의 똑같죠. 힘 쭉 빼고 있다가 6%.
6%짜리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가 없어서 아직까지 큰 의미를 찾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제목에까지 이제 종목 이름을 써놓은 게 DTNCRO입니다. DTNCRO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한동훈 테마주 뭘 갖고 있던 간에 지금 누굴 봐야 된다? DTNCRO를 쳐다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또 헷갈리실까봐. 이게 악고점을 바로 제끼면서 갈 거다.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가능성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들었다가 확 놔요. 그리고 눌린 목인 척을 해요. 눌린 목인 척을 한다니까. 또 갈 것 같아 막. 근데 얘가 눌린 목을 만들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때부터 딴 게 가요. 다른 게 간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생소한 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에 개미들도 굉장히 야가요. 약단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 뭐 경기도 좀 안 좋고 뭐 돈도 잘 안 돌고 그죠? 막 공짜 유튜브 방송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경험이 많은 풍부한 전문가들 방에 들어와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공짜가 많잖아요. 공짜가. 그러니까 공짜 그런 데 전전하면서 그런 데 가서 정보를 많이 얻으려고 해요. 그런 데 가서.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그 공짜로 주는 그 사람이 좋은 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짜로 줬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받겠어요. 맞죠? 그 종목이 가겠어요? 안 간다니까. 왜 DTNCRO와 태평양 물산, 부방 같은 게 저렇게 심하게 무너져 내렸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짜 좋아하시면 뭐가 문제라고요?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목욕탕에 거기에 사람이 그냥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대중 목욕탕에 상상을 하시라니까요. 그 이제 온탕에 진짜 그냥 꽉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짜니까. 전 그런데 절대 안 가요. 더러워서. 절대 안 간다니까. 나 사람 많은데 전 되게 싫어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래요. 사람 많은데 되게 싫어요. 근데 그런데 들어서 가겠어요? 안 가지? 네. 근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정보 하나 얻었다고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대선주, 한동훈 테마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 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걸요? 눈치를 채고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라고요? 지난주에, 지지난주 한 10일 정도 된 거잖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집중해서 보시란 얘기예요. 집중해서. 자, 요거 얘기할 때 처음에 누구 것도 얘기해요? 누구죠? 동신건설 이재명 씨 거잖아요. 이재명 씨가 정말 그 풍경 그 바람 앞에 지금 풍전등화라고 하죠. 네. 풍전등화, 안수정등 이런 말이 있는데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차트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겠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테마주 축 처져 있는 저게 진짜겠습니까? 그리고 정책주에 대해서 원래 정책주까지 얘기를 쭉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얘기는 다 못하겠고 아가만큼 분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눈여겨서 잘 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는데 무료 추천은 잘 안 하니까 관찰이라도 해보시라고. 네. 또 들어가고 또 중내산 하지 마시고. 네. 나오면은 센 거 나와요. 센 거 나온다고. 힌트를 주나 보다. 센 양봉 나온다고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센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죠? 네. 갑자기 눈앞에 큰 이제 사냥개 있잖아요. 엄청 큰 사냥개가 나타났는데 걔랑 1대1로 싸워서 이길 자신 있을 만큼의 용기가 있으면 해보셔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겁을 되게 많이 주죠? 네.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참고만 하시라고. 네. 여기서는 뭐가 나와도 센 게 나와요. 내일 나올지 내일 모레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네, 뭐 센 거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셨죠? 네. 지금 대선주가 총선주, 대선주 이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 얘기도 한 2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무방에서 선거 전에 가든 선거 끝나고 가든 어차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럼 뭐 선거 전에 수익 주면 더 좋고 선거 끝나고 가면 더 많이 가겠죠. 왜? 사람들 이제 선거 끝났는데 설마 대선주 두고 있겠어요? 이제 허를 찌르는 거죠. 이제 거기서 확 간다니까. 어차피 3, 4, 5월 달은 개별주 테마주 원래 가는 장이고 총선 전에 가든 후에 가든 알아서도 갈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 아무리 봐도 그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자 여기에서 상한가 나왔습니다. DTNC로 금요일까지의 차트 모습입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마이너스 몇 프로죠? 마이너스 6%예요. 조금 빠진 게 아니. 이 정도면 일반 저기 심장 약하신 분들이 이거 이 정도 하락 나오면 놀래요. 놀랜다니까. 근데 여기서 상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항도 그냥 무시하면서 다 털렸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좋은 얘기 하나, 어떤 분이 좋은 얘기 하셨는데 도토리님이 네, 무혈입성. 네.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경험을 기반으로 한 깡이 뭐예요? 용기. 네. 막 몰빵하고 막 비중 싫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열흘 전부터 슬슬 얘기를 꺼낸 거예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답답했던 게 아유, 그래, 너는 또 그 얘기 하는구나. 그래, 너는 얘기해라. 내가 들어줄게. 이 분위기더라고요. 네. 저녁 방송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오프라인 강연회였으면 내가 거기 있는 상들을 다 엎어버리고 나가버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답답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포기해서 그랬던 거죠. 한 번 더 얘기해드리지만 시작입니다. 네. 총선 D-40일 지났죠? 아까 얘기해드렸지만 이재명 씨하고 한동훈 씨 그 공격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공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래저래 요즘 계속 발표가 나오죠. 어디 후보가 우세하다, 민주당이 우세하다, 누가 우세하다, 박빙이다 막 이러잖아요. 좀 일주일만 더 지나면 이제 뭔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뭐 어쩌고 아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요. 그리고 선거 D-20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의 그 분위기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대형 사고 터지지 않는 한. 그 D-20일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인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서로 강력한 한 방을 날려요. 옛날에 그 뭐 누가 뭐 노인분들 욕했다는 막 그런 영상 퍼지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서로 뭔가 한 방을 날리려고 준비를 많이 할 거예요. 막판 뒤집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서 네, 하셔야지. 그때 가가지고 사시려고 하면 더 하는데요. 왜? 지금은 공천 때문에 막 정의가격이지만 그때 가면은요, 어우 막 너무해요. 너무한다니까. 아셨죠? 네. 지금부터 들어가세요. 아셨죠? 네. 우리 방으로 들어오란 얘기가 아니에요. 네. 회원가입 보고 싶으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건 어디? 종목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제발 좀. 네, 여러분들한테 언제 뭐 회원가입하라고 막 징징거리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편안하게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아니, 본인들이 편안하게 좀 차별화되게 수익 내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네. 근데 들어오실 때 한 달, 두 달 떼내기들처럼 할 생각이면 딴 데 가시고 내 저 방 들어가서 한 달씩 결제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 저 방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만 들어오시라고요. 한 달 해보고 내가 당신을 평가하겠어. 딴 데 가세요. 그냥. 한 달 동안 뭘 보여드립니까? 주말 빼면 20일밖에 안 되는데. 한 달 동안 뭘 보여드려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정책주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되게 아쉬운데 제 뒤에 다행히 김 실장님이 잠깐만요. 정책주 얘기 하신답니다. 잠깐만요. 어딨냐. 이분이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네. 유튜브로 가서 보실래요? 유튜브가 더 편하시죠? 유튜브에 무소TV 김실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분이 나오거든요. 지금 정책 수혜주 IB기명, 오픈롤, 메가임디, YBM넷, 비상교육,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인성정보 이거 시간에서 급등했어요. 얘네들. 네. 아까 오픈롤 누가 나한테 물어보셨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 교육주들이 의사파업 관련주도 되고 일자리 관련주도 되고 이민정책 수혜주도 되고 여러가지 저출산 수혜주도 되고 다 됩니다. 그게 지금 교육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 방은 오늘 뭐 했냐면 교육주 중에서 뭘 하나 팔았어요. 종목 공개 안 할 거예요. 또 살 수 있거든요. 저희 방은 오늘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나 해가지고 네, 수익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 팔아가지고 뭐 샀는 줄 아세요? 원희룡 아저씨 거 샀어요. 원희룡 아저씨. 원희룡 아저씨가 인천 계양을에 저기 그 출마했잖아요. 이재명 씨 지역구에. 근데 지지율 차이가 3%밖에 안 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지 안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승기류를 조금만 더 타면은 이재명 씨하고 한동훈 씨하고 지지율 차이가 거의 없어지겠죠? 그러면 원희룡 씨 테마주가 갈까요 안 갈까요? 주식은 왜 간다고요? 기대감으로 가는 거예요. 감. 아예 원희룡 씨가 이길 수 있겠어. 얘 질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까지도. 그러나 설마 이기는 거 아니야? 네, 요것만으로도 갑니다. 한동훈 테마주가 그럴 때마다 급등했고요. 사람들이 이건 반드시 간다 그러면 안 갔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개미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니까. 제가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제발 좀. 근데 솔직히 잘 안 될걸요? 왜? 앞에서 물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경험과 아주 많은 경험과 약간의 깡이 필요하다거든. 깡. 네. 용기. 그 용기를 좀 내시라고 오늘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네. 여기 김 실장님이 정책주 이게 다 저기에 대선 정책주니까 총선 정책주니까 들어서 보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한 번 더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하루 갖고 안 끝나거든요. 내일 또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들어오세요. 네. 내일은 제 나름대로 정책주 얘기를 쭉 해드릴게요. 네. PM 풍년도 궁금하시죠? 하한가 맞았던데. 네. 그거는 내일이나 내일모레 언제 시간 되면 거의 비슷한 사이에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당분간 총선 끝날 때까지는 계속 들어오세요. 아셨죠? 네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은 사무실 직원이 저한테 자꾸 압박을 하는데 유튜브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네.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잔소리 해가지고 네.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한 번만. 오늘은 꼭 눌러주셔야 돼. 자꾸 눈치를 줘가지고.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김 시장님 방송 들어가서 보세요. 네, 방송 잘하세요.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